자, 마지막 교시 들어갈게요. 플렉스 보던 거에서 응용 예제가 지금 3개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18단원, 이론 수업은 이제 마지막 단원이에요. 그거까지 이제 전달을 해드렸어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실행 결과 화면을 미리 한번 보면은요. 영역을 잡는 기능이에요. 로고가 들어가는 영역을 가정해서 전체 영역의 넓이를 제한해 놓고요. 로고가 들어가는 걸 왼쪽, 그리고 이제 검색 박스가 있고 GMB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 메뉴 영역을 이쪽에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진한 초록색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 안에 뭔가 나중에 채워넣기 위한 공간만 잡아놓은 거예요. 자, 이런 배치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전반적으로 어떤 과정을 수행하는지 볼게요. 자, 헤더 태그로 전체 바 영역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헤더 컨테이너라는 걸 잡아줬어요.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첫 번째 태그, 헤더와 이 div의 역할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이버 메인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뉴스 같은 데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딱 여기가 이제 전형적인 형태인데, 지금 이 상단 바를 보시면 배경은 분명히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메뉴 영역은 이렇게 넓이가 제한되어 있죠. 이렇게요. 대부분이 이런 식이에요. 배경은 옆에까지 가득 채워서 이렇게 가득 차는데 실제로 콘텐츠 영역은 이렇게 넓이가 제한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헤더라고 하는 태그 보면은 얘가 이 헤더 태그 지금 들어가 있죠? 이 헤더가 지금 보면은 색깔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안에 있는 NGMB도 넓이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안에 MB 이너라고 하는 애가 넓이가 1110픽셀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 넓이를 빼버리면 당연히 가득 차겠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화면 넓이에서는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요즘 모니터 쓰는 것들 해상도 되게 넓은 경우도 많잖아요. 저만 해도 집에서 쓰는 모니터는 되게 넓거든요. 그거를 웹브라우저로 이제 전체 화면으로 넣었다라고 하면은 왼쪽 메뉴 한번 클릭하겠다고 하면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웹사이트 폭이 너무 넓이를 무조건 100% 채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한계점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창을 최대치로 키워도 시선이 어느 정도 그래 분산되질 않아요. 이게 실제로 마케팅 기법에 있어요. 사용자의 시선이 어느 주변에 가장 많이 머물러 있는가 뭐 그런 거를 측정하는 기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시각적인 디자인 때문에 배경은 가득 채워야 되니까 일단 부모를 가득 채우는 박스 하나를 가져가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서 배경을 일단 가득 채워놓고요. 그 안에 컨텐츠를 넣는 거는 넓이를 제한시켜서 가운데다 배치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경우 정석이에요. 자,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배경을 채우기 위해 헤더라는 박스를 놓고요. 그 안에서 넓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헤더 컨테이너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 안에 각각 영역을 잡아놓은 거고요. 자, 전체적으로 박스 사이즈는 보더박스 주고요. 그럼 패딩하고 마진이 안쪽으로 들어가죠. 사이즈 잡기가 좀 더 용이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백 없앴습니다. 자, 그럼 여백 없이 따닥따닥 붙었어요. 점 헤더 배경 색깔을 약간 밝은 초록색으로 깔았습니다. 전체 배경을 깐 거예요. div 태그로 이제 영역 잡는 거를 많이 하실 텐데, 영역을 잡을 때 이 div 태그의 특징이 눈에 안 보인다잖아요. 그러면 일단 배경 색깔을 아무거나 깔아놓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작업이 끝나면 나중에 그 배경 색깔을 빼는 거예요. 실제로 요 다음에 이제 실제 데모 작업할 때 보면은 첫 번째 스텝에서 이렇게 배경 색깔만 걸어요. 영역을 이렇게 잡아보자라고 한 다음에 일단 위쪽이랑 아래쪽만 조금 구체화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일단 영역을 잡을 때 모든 div 태그에 임시로 배경 색깔을 주세요. 이거 굉장히 편해요. 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요 컨테이너한테 배경 색깔을 한번 더 줬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겁니다. 자, 그러면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었으니까 안에 있는 세 개가 가로 배치되겠죠? 네, 이렇게 가로 배치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헤더 컨테이너한테 위드스를 1000픽셀로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전체 박스가 헤더, 그리고 그 안에 헤더 컨테이너는 넓이가 1000픽셀이니까 넓이가 줄어들었죠. 이제 얘를 가운데로 맞춰줍니다. 마지노트. 그러면 전체 영역 안에서 넓이의 제한을 받은 영역이 가운데로 몰려요. 자, 그럼 이제 로고, 검색바, GMB 여기 배치 좀 볼게요. 점 로고, 점 GMB, 점 로고, 점 서치. 요 각각의 3개 박스한테 플렉스 논을 겁니다. 아까 플렉스라고 하는 속성이 그 넓이가 자동으로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기본 사이즈 잡거나 그런 거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전부 그냥 있지도 않은 값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 플렉스 속성에 에러를 발생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거죠. 왜냐면 나는 이 3개 박스를 전부 부모의 크기가 아무리 커지건 작아지건 고정 크기를 갖게 하고 싶었거든요. 점 로고와 점 GMB한테 여백을 좀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로고 안에 패딩, GMB 안에 패딩 잡아줬고요. 배경 색깔은 검은색인데 약간 반투명 걸었어요. 이렇게 좀 진한 초록색처럼 보이겠죠? 자, 이제 검색 박스 좀 볼게요. 자, 서치, 점 서치, 요 div요. 넓이를 400픽셀로 줘요. 그러면 400픽셀만큼의 그 박스가 생긴 거예요. 이 박스 안에서 인풋 타입 텍스트랑 버튼 배치 볼게요. 인풋 태그 배치가 은근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플렉스를 걸면 좀 편해져요. 자, 패딩은 상하 14픽셀 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하 14픽셀 여백을 가졌으니까 나머지 서치박스의 높이는 요만큼이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부모가 플렉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를 가득 채우려고 들 거예요. 거기서 안쪽으로 패딩을 줬으니까 여백을 제외하고 이만큼만 높이가 생긴 거죠. 이 인풋 타입 텍스트랑 버튼 같은 경우는 아무리 헤이트 값을 똑같이 줘도 똑같이가 않아져요. 이게 좀 특이해요. 높이 값을 아무리 똑같이 줘도 안 똑같아져요. 얘네는. 그래서
입력 박스랑 버튼의 높이를 똑같이 잡으려면은 부모를 잡아놓고 여백으로 적당히 이렇게 사이즈를 제한을 한 다음에 얘한테 플렉스 거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애들이 부모를 채우려고 드니까 높이가 같아져요. 마진 레프트 10픽셀. 왼쪽으로 조금 밀렸겠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겁니다. 그러면 버튼하고 텍스트가 위아래로 높이가 똑같아져요. 인풋 태그 계열의 높이를 똑같게 하려면은 암만 헤이트 값 조절해도 안 먹습니다, 진짜. 입력 계통 HTML 태그의 높이 값을 동일하게 주려면은 플렉스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GMB 마진 레프트 오토라고 주면 지 혼자 오른쪽으로 배치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죠. 자, 근데 요 화면 구성 좀 많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많이 익숙하시죠? 요거를 간략화한 거예요. 요 레이아웃을요. 그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헬로월드라는 이름의 블로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개발팀들이 돌아가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한 명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예제 출처는 네이버입니다. 이 블로그에 보면 똑같은 예제가 나와 있어요. 예제 내용이 괜찮아서 퍼온 겁니다. 자, 요 메뉴도 마찬가지로 출처가 그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모바일 버전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의 메뉴가 많이 나오죠. 오늘 시간이 딱 요 플렉스까지만 하고 마무리 되겠네요. HTML 웹 폰트 하면서 소개해드렸었던 그 CSS 우리 폰트 예제요. 폰트 어썸을 가져왔습니다. 아이콘 폰트 사용하는 CSS였어요. 전체적으로 헤더 영역 잡아주고요. 그 안에 목록 정의 태그 구성했습니다. 목록에 대해서 리스트 아이템 3개 넣고요. 유저 아이콘, 가운데 로고, 오른쪽에 그 바 아이콘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전부 다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지금 파란색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보더 박스 걸고요. 여백 다 없애서 기본 초기화를 했습니다. 어떤 웹페이지가 만들 때 무조건 모든 여백을 다 0으로 끄고 시작합니다. 자, 목록 정의 리스트 스타일 논 걸었고요. A 태그는 밑줄 없애고 글자 색깔 까만색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목록 정의 테두리를 1픽셀로 걸어주고 배경 색깔 흰색으로 걸었습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면은 이 안에 있는 li 태그 3개가 가로로 배치되겠죠? 가로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justify 컨텐트를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걸면은 양 끝에 붙은 상태에서 간격이 똑같아지죠. 벌써 이렇게 해도 거의 다 됐거든요, 이제. 자, 이제 탭이라는 클래스죠.
가운데 있는 요 메뉴에요. 메뉴에 대한 A 태그. 메뉴래요. 텍스트요. 가운데 있는 텍스트에 대한 클래스입니다. 뭐 가장 마지막에 실습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건 좀 빼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자, 이 탭 안에 있는 아이콘들, 이 li 태그 안에 있는 링크 3개한테 전부 탭이라고 줬네요. 그 중에 아이콘이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애, end.icon, 글자 크기 22. 그럼 일단 커지잖아요. 이렇게. 자, 탭은 높이 50에 폰트 웨이트 볼드 패딩, 상하 패딩 줬고요. 아이콘은 상하 0, 좌우 25픽셀 여백 줍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짝 붙어 있으니까요. 지금 여백을 먹어서 좀 여백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색깔 바꿨어요. 이렇게. 가운데는 해줄 필요 없겠죠. 양쪽 끝에. 마우스 올렸을 때 색깔 바꿨고요. 자, 지금 이렇게까지 작업하고 나면 얘가 지금 위쪽에 쏠려 있잖아요. 얘가 위쪽에 쏠려 있잖아요. 보통 이럴 땐 얘가 가운데로 와야죠. 가운데로 놓는 방법 첫 번째. 여기서 패딩 탑으로 살짝 미시면 돼요. 두 번째, 포지션 릴레이티브 준 다음에 탑에서 한 5에서 10픽셀 정도 수치값으로 조절해서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백을 주거나 포지션 속성을 줘서 강제로 위치를 조절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가 정확한 수치값을 줘야 된다는 거. 또 하나의 방법은 이 박스의 높이랑 라인에이트를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근데 라인에이트도 사실은 베이스 라인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앙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가운데 배치하는 마지막 방법,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고요. 얼라인 아이템스가 세로 축적력이었잖아요. 이거 센터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로 오죠. 그래서 요소를 중앙에 배치하는 세로축 중앙에 배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거예요. 좀 더 볼까요? 자, 박스 두 개를 중첩해서 놨어요. 부모 태그 잡아놨고요. 부모 태그한테 테두리랑 여백 높이값 잡아줬습니다. 파란색이 부모예요. 안쪽에 있는 자식 박스한테 테두리, 여백, 사이즈, 텍스트 정렬 이렇게 잡아줬어요. 지금 하려는 게 부모 안에서 자식 박스를 정중앙에 배치하려는 겁니다. 일단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높이가 부모를 채우려고 들죠.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면은 자식은 부모의 높이를 채우려고 듭니다. 그럼 이제 아이템한테 마진 오토를 줘요. 원래 마진 오토는 좌우에 대한 중앙 정렬이었는데 플렉스를 걸면 좌우 특성이 다 바뀌잖아요. 상하좌우 특성이 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위아래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먹어요. 그래서 정중앙에 배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고 마진 오토 걸어버리면 돼요. 자, 오늘 요거 예제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CSS가 이제 지금 18단원까지 오늘 마무리가 돼야 오늘 진도가 딱 맞는 건데 뭐 예제 4개밖에 안 되니까 다음 주에 1교시 좀 더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2, 3교시 때 토요일이요. 19단원 실제 데모 페이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CSS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자바스크립트를 위한 기본 세팅까지 하면은 일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즉 우리 두 번째 과목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단톡방 새로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 주소 새로 바뀔 거예요. 지금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원이 지금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분이 한 3분 정도 지금 안 나오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다음 달에 등록을 하실지 안 할지는 잘 제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주소는 바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